This ship collected 5 different life forms. Each one a unique, deadly species. Monsters. 기다렸던 에일리언 어스 1, 2화 보고 왔습니다. 1979년 1편부터 이어진 에일리언 시리즈는 4편의 본편과 또 4편의 프리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프리퀄은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커버넌트,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오늘 소개할 에일리언 어스입니다. 시간 순서로 따지자면 커버넌트 사건이 벌어진 지 16년 후,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플리가 첫 제노모프를 마주하기 2년 전 지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혹시 에일리언 시리즈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에일리언 어스 바로 이전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시대적으로 에일리언 시리즈 중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2085년 인간이 외계인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한 생명체라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그 존재를 찾아서 영생을 탐한 피터 웨일랜드에 의해 탐사대가 꾸려집니다. 웨일랜드 코퍼레이션은 탐사선 프로메테우스호를 보내고 그곳에서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인류의 조상 종족과 그들이 만든 생물 병기, 검은 액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과거에 인류를 멸종시키기 위해서 검은 액체를 지구로 운반하려고 했지만 계획 도중에 이 액체가 유출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변이 생물과 에일리언 형태의 괴물들에게 모두 전멸당한 것이었죠. 그 기지에는 단 한 명의 엔지니어가 동면 상태로 살아남았고 대원들에 의해 깨어난 그는 과거의 계획대로 다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계획은 대원들의 희생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죠.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고고학자 엘리자베스 쇼와 합성인간 데이빗 분, 이 두 사람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엔지니어의 고향 행성으로 떠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2104년 커버넌트호가 우연히 신호를 받고 미지의 행성에 착륙합니다. 그곳은 바로 엘리자베스 쇼와 데이빗이 향했던 인간을 만들어낸 엔지니어들의 행성. 그곳은 이미 데이빗이 검은 액체를 살포해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그 안에서 탄생한 괴물들, 네오모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데이빗은 그 잔해 속에서 개량 실험을 계속하며 제노모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에일리언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이 창조주가 돼서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그 집착은 마침내 개척민 2,000명이 타고 있는 커버넌트호까지 향하게 됩니다. 제노모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숙주가 필요한데 그 2,000명이 바로 데이빗에게는 아주 좋은 실험 재료인 거죠. 영화는 제노모프가 탄생한 기원을 드러내며 끝이 납니다. 에일리언 어스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16년 뒤 2120년 제노모프의 존재는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지구는 웨이랜드, 유타니를 포함한 5개의 초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섰고 프로디지사는 인간의 의식을 로봇에 이식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완성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프로디지 코퍼레이션의 하이브리드 웬디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프로디지는 웨일랜드 유타니와 경쟁하는 대기업이죠. CEO는 천재소년 보이 카발리에. 그는 인간의 의식을 휴머노이드 몸체에 주입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했고 그 첫 번째 실험체가 바로 웬디입니다. 웬디의 의식은 12세 소녀의 것이고 신체는 완전한 휴머노이드예요. 웬디는 로스트 보이즈라고 불리는 다른 하이브리드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마지노호, 이 우주선에는 5종의 외계 생명체 표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외계 생명체 표본이 탈출을 하고 제노모프의 공격을 받고 비상실에 고립된 모로. 여기서 모로의 정체가 중요한데 그는 완전한 로봇이 아니라 사이보그,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인공 부품을 결합한 존재입니다. 웨일랜드 유타니의 보안요원으로서 신체 능력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승무원을 의도적으로 괴물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둔 채 유일하게 탈출을 할 정도로 그의 도덕성은 결여돼 보입니다. 마지노호는 결국 프로디지 시트에 추락합니다. 프로디지 군사들이 우주선에 들어가지만 군인들은 외계 생물체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1화에서는 웬디가 하이브리드가 되는 과정과 마지노호가 추락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 내용입니다. 1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이 카발리에와 피터팬 이야기입니다. 이 카발리에가 피터팬을 읽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터팬은 영원히 자라지 않는 소년의 이야기죠. 이는 단순한 독서 취향이 아니라 그가 꿈꾸는 세상, 네버랜드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현재 어린아이의 의식만 옮길 수 있고 로스트 보이즈라는 이름 자체가 피터팬 속 이야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원한 동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장하지 않는 완벽한 아이를 기술로 구현하려고 했고 아이의 정신을 기계에 가둔 채 불멸을 실험하는 어두운 네버랜드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 실험의 첫 결과물이 바로 웬디인 거죠. 웬디는 그 세계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실험체이기도 하죠. 보이 카발리에의 AI 불신과 하이브리드 집착에 대해서도 또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화를 보면 보이 카발리에는 인공지능을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마도 통제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도 있죠. AI가 발전할수록 인류는 퇴물이니까 라는 말을 하죠. 이는 AI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나보다 우수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이는 영생을 꿈꾸는 웨이랜드 회장이 데이빗을 대하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웨이랜드 회장은 지능과 능력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데이빗을 두고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데이빗의 말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그를 하대하면서 너는 나의 아래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는 듯한 태도로 돌변합니다. 이건 마치 엔지니어가 인간을 멸종시키려 했던 이유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존재가 어느 순간 창조주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보이면 그 존재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협의 대상으로 변하니까요. 웬디도 스스로 코드를 바꾸는 등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이후 보이가 웬디를 없애려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웬디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후 보이 카발리에가 자신을 뛰어넘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웬디를 보고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웬디는 완벽한 존재라기보다 불완전한 시제품에 가깝습니다. 로봇의 강력한 신체, 그러나 12세 소녀의 의식, 이 불균형은 감정과 판단에서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구조임무 상황에서 웬디는 전술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죠. 오빠 존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안 그녀가 명령을 듣기보다는 자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 신체의 힘을 과신하고 있죠. 이러한 감정적 약점은 1화 초반에서도 보여졌습니다. 사람을 물 수 있는 정갈, 그러나 유리 속에 갇혀있는 정갈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녀의 시각은 우주선에 고립되어 있는 제노모프 이외에 외계 생물체에 대해서 보통의 인간과 다른 시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웬디는 영웅과 위기 유발자 사이를 오가는 존재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녀가 불멸의 완성체로 성장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는 비극적 사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화는 웨이랜드 유타니가 프로디지사에 공식적으로 협상을 제안하는 장면도 나오죠. 목적은 마지노호에 있는 자신들의 물건을 회수하겠다는 것. 하지만 제노모프의 위협은 이미 도시로 확산 중입니다. 시민과 군인들이 속절없이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몰아오는 외계 생물체 샘플들을 다시 찾아서 다시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행 중이죠. 한편 웬디는 마침내 오빠 존과 재회를 하고 자신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만 존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죠. 탐조 도중에 웬디와 슬라이틀리, 존은 제노모프의 알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알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감지한 제노모프가 멀리서 달려오고 존이 함께 떨어지면서 웬디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2화가 끝납니다. 1, 2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에일리언이 처음으로 지구 환경에서 활동한다는 설정이죠. 우주선 내부나 외딴 행성에서 벌어지던 기존 시리즈와는 달리 이번엔 우리가 사는 지구가 무대입니다. 마지노호가 어떻게 지구까지 제노모프를 실어오게 됐는지가 최대의 미스테리인데 에일리언 커버넌트 마지막 장면에서 데이빗이 제노모프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죠. 어떠한 이유로 웨이랜드 유타니에서 커버넌트어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샘플들 중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에일리언 시리즈 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업 간의 암투. 2화에서 신경전하는 모습이 살짝 보여졌죠.
웨이랜드 유타니와 프로디지 그리고 나머지 거대 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숨기고 있는지도 이번 시즌에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3화 예고를 보니까 본격적으로 크리처들과 조우를 하는 웬디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려질 듯합니다. 2화에서는 외계 생명체들 발견했으니 3화부터는 직접적인 충돌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잔인하고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생생한 모습들이 전개될 듯한데요. 제노모프의 출처도 다음 주에 나올까요? 에일리언 어스는 매주 수요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기존 시리즈물들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